자원봉사론 강의에 참여하고 계신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 1학기 자원봉사론 담당하고 있는 이찬우 교수입니다. 4주 동안 그동안 비대면 속에서 수업을 했다면 오늘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과거 수업 내용들과 함께 우리 자원봉사론의 수업의 한 학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론은 2020년 1학기 3개 학급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 3월 16일 날 개강이 2주가 늦어지면서 1주차 수업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한 차례 또 연기도 돼서 4주차까지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히 학교 수업까지도 재연장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실 수업은 아무래도 5월 4일 8주차 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의 수업 분량에 대한 부분은 앞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제6장과 제7장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4주차 그동안 비대면 수업의 마지막 기회였던 4주차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학습하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주의점 그리고 앞으로 중간고사 전까지 학습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오늘 수업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주 4주차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4, 5장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었죠. 자원봉사자의 동기와 권리 그리고 제5장 역할과 자세에 대한 선행학습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PPT 자료를 통해서 50분 수업, 90분 수업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서 총 150분간의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자료실과 토론방을 통해서 진행됐던 수업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료실에는 선호하는 욕구 중심적 이론 7가지가 있었죠.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원봉사 관리 측면의 시사점을 기록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토론 자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실 현장 체험 중심의 학습입니다. 따라서 이론화된 학습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전체 사회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따라서 우리가 수업이 개시되는 5월 달에 첫 대면 수업에서 5월 4일 8주차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지난 4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제5주차 수업입니다. 5주차는 6장과 7장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58쪽 보시기 바랍니다. 158장 제6장은 자원봉사 관리자의 개념과 역할이고요. 그리고 제7장은 자원봉사 관리 과정입니다. 오늘 수업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자의 시각으로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6장 자원봉사 관리자의 개념과 역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동영상 한 편을 좀 보고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관리자의 시각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일 간의 감정들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특별히 이 독도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주권의 문제죠. 일제 앞전기 36년 동안 우리의 뼈아픈 주권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땅이 우리의 것으로서 선포할 수 있었던 사건들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독도는 우리 땅,
발표 30주년에 즈음해서 독도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자원봉사들이 순간적 일시에 참여해가지고 이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그리고 나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입장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이 동영상이어서 중간중간 끊길 수도 있고요. 매끄럽지 못한 진행도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또 그 교수님들이 또 다른 수업 준비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서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업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관심 갖고 있는 이 독도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한국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역사적인 관점과 함께 어떤 일이든지 다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죠. 반드시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를 통해서 기여하게 되고 그 기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이나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쳐야만 일본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한 목소리로 나눌 것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땅이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동안의 행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들을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자원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모티베이션, 동기를 주고요. 무엇보다도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 이 개념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수업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교재 158조 제6장 첫 번째 자원봉사 관리자의 개념이 뭘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죠. 또한 자원봉사 관리직이 새로운 전문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감독자, 조종자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영역들이 확대되고 또 다른 소셜 생션, 배타적인 특권들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전문직 아니겠나.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 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관리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복지사로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의 수업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 치료 또는 재활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나 문제를 확인하는 역할이 되겠죠. 두 번째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자원봉사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되겠죠. 네 번째 기금을 조성하고 또 무엇보다도 조직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평가 그런 역할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한다면 그런 변화에 계획된 활동에 협력하는 역할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 및 권리를 빼앗긴 자의 권익공헌자로서의 역할, 마지막으로 항의나 공적 활동을 하는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봤던 독도는 우리 땅, 이거 굉장히 공적인 활동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꾸지 마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 항의하는 이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독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인식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 관리자란 어떻게 표현하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자원봉사 활동 기관마다 또 규모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사용되는 용어들이 각기 다릅니다. 첫 번째로 관리자,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도 하죠. 자원봉사 관리자다. 또는 자원봉사 그 기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디렉터라는 표현도 쓰고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고 필요한 기관들과 연계하고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따라서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한다고 해서 자원봉사 조종자로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서 전문가냐 또는 준전문가냐 리더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기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2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그동안 해왔다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전문가일까, 준전문가일까, 리더일까 이렇게 세분화할 수 충분히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자,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자원봉사가 필요한 그런 기관들의 목표, 즉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것, 예를 들어 종교활동 속에서의 자원봉사도 있겠고요. 학우들 간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도 있겠고요. 또 사회생활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10분 발휘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자원봉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근데 그 뒤에는 누군가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들이 자원봉사 관리자다라고 하는 정의가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개념 가운데 자원봉사 감독자의 특성, 앨리스에 의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앨리스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감독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슈퍼바이저, 디렉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지만 말이죠. 첫 번째, 자원봉사자에 대한 긍정적 관점들을 가져야 되겠죠.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봉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웃과 이웃과의 단절을 연결시킬 것이다. 이건 대단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전들을 제시해야 되고, 세 번째가 자원봉사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뛰어난 매니지먼트 스킬, 관리 기술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상호관계 기술, 즉 봉사자와 봉사자 또는 봉사자와 관리자 아니면 봉사자와 기관 간의 이런 상호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 부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로 열정과 에너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며 편안한 프리젠테이션 스타일과 대중의 연설 능력,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만한 호소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덟 번째로 지역사회 자원들에 대한 정통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 정말 과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세부 사항들과 과업 부임의 요구를 다루고 조작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재생산하는 또 다른 능력들이 관리자에게 필요한 특성들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들이 자원봉사 관리자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스포츠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10가지 이런 특성, 적성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나와 있는 스토리 펀딩의 다음에서 나와 있는 프로젝트 3168 에피소드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스포츠 자원봉사활동 관리자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10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스포츠 프로그램의 질을 옹호할 줄 알아야 되겠죠. 스포츠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되고, 그런 업무 분위기를 창조해야 되고, 적극적인 활동가가 돼야 되고, 영감을 주는 리더십, 그리고 변화를 주창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보존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재정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스포츠의 비전으로부터 조치를 실행하고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왜 관리자의 특성 가운데 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한 스포츠 지도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야구선수 이만수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오스라고 하는 국가는 사실 야구라는 그 야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야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모르는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면에서 전성기를 맞았고 우리나라의 대표 야구선수였던 이만수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그가 자원봉사자로서 또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또 다른 지역의 제3세계 아이들에게 야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자. 그런데 그 근저에는 중요한 것이 이만수 선수가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스포츠 활동가로서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소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동영상이 또 다른 측면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로서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이렇게 인용 자료들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광고들을 좀 보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헐크 이만수 감독 이번 아시안 게임에 야구 불모지 라오스 팀을 이끌고 출전했는데요. 이 라오스의 아시안 게임 첫 출전기는 어땠을까요? 현지에서 정규모 기자입니다. 평범한 뜬 공을 놓치고 땅볼을 잘못 던져 점수를 내주는가 하면 타구 방향을 놓쳐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국제무대에 처음 출전한 라오스 대표팀.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첫 번째 도전은 15대 0 홀게임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조금은 특별한 선수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왕년의 야구스타 이만수 전 감독입니다. 헐크란 별명으로도 유명한 삼성의 레전드 스타 이만수 전 감독은 4년 전 야구 불모지 라오스로 건너가 재단까지 설립하면서 직접 야구를 전파했습니다. 선수도 지도자도 장비도 부족하지만 라오스의 어린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꿈이 없던 그 선수들이 지금은 다 변했습니다. 이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꿈이 아니라 야구를 갖고 이들의 선수들의 그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구 실력은 아직 중학교 2학년 수준이지만 동기부여를 위해 예전 동네에서 선보였던 팬티 세리머니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너희들이 1승을 한다면 라오스 비엔티에 수도에 가서 팬티만 입고 한 바퀴 돌겠다. 첫 승의 기적이 언제 이뤄질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야구를 통해 희망을 키우고 있고 야구를 할 때 가장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 네, 이만수 감독이 라오스 이 소년들, 학생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뭘까요?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가슴에 담고 무엇보다도 목표의식이 뚜렷한 그런 성장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돕는다라는 측면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목도한 동영상 속에서 나온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165쪽 자원봉사 관리자의 개념과 역할 가운데 특별히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이 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관리 실천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이만수 감독이 했던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 10가지의 내용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정립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고 공표된 지속적으로 평가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초등학교 2학년 야구 실력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1승을 할까요? 명확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이나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종단적 부분에 관한 관여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와 스태프를 관련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입니다. 이만수 감독 혼자만 저렇게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뒤에 있는 충분한 돌봄의 손길들이 뒷배경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잘 가르쳐야죠. 그리고 소통해야죠. 그런 측면 하에서 미팅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이고, 단기나 장기적인 공간과 장소도 필요하고, 오리엔테이션, 훈련, 성장의 기회, 능력 향상을 위해서요. 그리고 기본 규칙이 필요하고, 유사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대의 명분들과의 제휴도 함께 해야 되겠죠. 이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기여자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승인이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이만수 감독이 라오스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스포츠 단체들의 그 충분한 돌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여자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승인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지도자로서의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직무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자의 지도와 봉사활동 지침의 결정자로서, 인사관리자로서, 옹호자로서,
그리고 의사 전달자로서, 기금의 조종자로서 충분히 지침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결정자, 인사관리자, 옹호자, 의사 전달자, 기금 조성자. 자, 중간고사 문제 하나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업무와 관련된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협조적인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링케이지, 코디네이터, 연결하고 조정자의 역할이고요. 직무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감독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5월부터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 나가서 2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누가 여러분들을 지도 감독할 거냐 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통해야만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 평가를 가능하게 위해서는 훈련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는 또 다른 리더의 역할도 되고요. 충분히 상충될 수밖에 없는 많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봉사의 대상자와 여러분들이 제공자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의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컨설턴트요. 한 예를 한 가지 든다면은 학습을 지도해야 될 초등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럴 경우 학습만 지도하고 돌아올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깊은 납보를 갖게 되고요. 따라서 생활 속에서 갖는 어려움마저도 제공자인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때로는 깊은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클라이언트가 제공자에게 의존도가 높아짐으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요청할 경우에 배가 고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더니 집에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어요. 또는 엄마하고 싸웠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여러분이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따라서 상담자의 역할도 돼야 되고요. 동료이나 친구로서의 역할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활동 업무와 관련된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제7장 자원봉사 관리 과정. 여러분의 교재 175쪽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임시방면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수업 진행할까 합니다. 앞에 보여주시지 이 관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세계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우리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참여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EVS라고 이렇게 관중분들 안내하고 스타디움 출입 통제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인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어서 관중분들한테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국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하루하루 맨날 일이 달라지고 재밌어요. 제가 여기 개막식 날이 생일이었어요. 만난 지 하루 이틀 된 사이인데도 케이크랑 미역국 올림픽 오기 전에는 걱정도 많았고 오니까 즐거운 일도 많았고 선수들이 메달 받는 걸 보고 저도 뭔가 좀 감정적인 순간을 느끼기도 하고 언어 장벽이 의사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몸짓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번역기를 사용했는데 40분을 듣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날씨밖에 나가고 추운데 밖에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바뀌었을 때 빨리빨리 저희가 고지를 받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짜증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관중분들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항상 저희한테 떨어지는 정보가 너무 불확실하고 불분명해서 그게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아쉬워해요. 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정말 저한테 수고 많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핫팩을 이제 쥐어주시면서 춥다고 그때 진짜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시고 계셔서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저한테 물어봐서 고맙다고. 아 정말 하길 잘했다 이러면서 봉사하는구나. 나의 올림픽은 나의 올림픽은 추억이다. 짧은 다큐였다. 별이다. 금메달이다. 진짜이다. 경험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적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작은 초콜릿이다. 열정이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다. 자부심이다. 친구다. 놀이기구다. 꽃이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첫 스타트다. 20살이다. 만남이다. 감정이다. 여기서 받은 배지가 소통이다. 청춘이다. 뜨거운 핫팩이다. 나의 올림픽은 선물이다.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축제, 동계올림픽 속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이 그 감동과 또 감사와 보람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불편함에 따른 또 다른 대안도 제시하는 등 조그만 축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뿐이 아니라 인생의 대반전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제7장에서 다루고 있는 자원봉사 관리 과정이라는 측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로 감동과 감사 그리고 보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또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는 놀라운 일들이 참여 속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자원봉사 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겠죠. 또 단순한 임시 방편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재 1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의 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두고 있고요. 모집부터 시작해서 인정과 포상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모집, 교육훈련, 배치, 지도감독, 그리고 평가, 인정과 포상이라고 하는 순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집입니다. 교재 176조. 모집은 세 단계로 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모집 전 단계. 모집하기 위해서 바로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집 단계로 넘어가면은 다음 단계가 바로 면접의 단계로까지를 우리는 모집의 단계로 봅니다. 나와 있는 대로 이 모집 전 단계, 모집 단계, 면접 단계는 바로 모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동계올림픽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모집 전 단계는 결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뭐 PR, 광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분히 알림으로 인해서 또 지역사회, 각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선행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바로 모집이 가능하고요. 그 모집을 통하면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면접의 단계다라고 하는 측면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이렇게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뒤따랐고요.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모델로 참여하고 홍보대사로 참여했겠죠. 분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면접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모집 전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업무 설계가 업무 분장입니다. 누가 자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이 업무를 설계할 거냐. 그 권한들을 갖게 되고요. 책임의식 속에서. 그리고 평가나 성과의 측정 툴들을 만들게 되죠. 바로 그게 업적과 활동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설계, 즉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가 하고 나면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기관 내 직원들에게 자원봉사 이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따라서 모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용해서 얻는 장점이 뭐고 문제 해결에 대한 훈련 등 아까 동영상 속에서 봤지만서도 불편함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모집 전 단계에서의 준비의 미흡이거나 소통의 부재에서 나왔던 것들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모집 전 단계로서는 요즘엔 지역의 네트워크,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 학교, 대학, 특별히 동아리 활동, 뭐 다양한 방법들로 되어 있고요. 자원의 연계나 협력, 그리고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어서 모집 단계는 설계나 분장이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모집 대상에 따라서 모집의 방법이나 시간, 장소가 달라지겠죠. 첫 번째, AD의 경우에는 대중적 모집이요, 개별적인 모집이다. 자원봉사자들을 어느 한 대학이나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활동자들을 모으는 경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렇게 대중적인 모집이냐, 집단 모집인 거죠. 아니면 개인 개별마다 모을 것이냐. 두 번째로 그것이 모집을 할 때 자기 스스로 강한 동기, 내가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때에는 어느 습득을 좀 해보겠다. 강한 동기 아니에요. 외국인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해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비공식적인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야, 내가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볼래? 안 그러면 앞서 나와 있든지 공공의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고요. 많은 사람 다수의 모집,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차량 공사할 때 운전, 이런 경우에는 운전이라고 하는 전문직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때는 바로 이런 방법이고,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심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닫힌 체계이지만 그룹을 통해서 연계성 모집하는 방법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의 단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죠. 모집하는 데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자. 그리고 표적 집단을 설정하자. 그것이 반드시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진행, 계획, 그리고 기타 관련 사항들을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오늘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생에서부터 퇴직자들까지, 어르신들에까지 다 다양하잖아요. 네 번째, 자원봉사자 중심의 프로그램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요. 저는 통역입니다. 움직이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에게 의미 있는 업무를 반드시 약속해야 되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앞서 이론적인 살펴봤지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불확실할 경우 자원봉사 활동의 만족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론을 통해서 확립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 단계로 이제 간다면 세 번째가 이제 면접의 단계죠. 면접의 단계는 자원봉사자와 기관이 서로 어떻게 서로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기대, 욕구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활동 속에서 특별히 외국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서로 간의 기대와 욕구가 맞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면접의 단계 인터뷰라고 하는 뷰겠죠. 자, 그런 면에서 바로 면접의 단계는 면접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고 질문을 위한 전략, 그리고 면접의 과정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른 지침,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를 좀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을 준다면은 그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동기에 따라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의 훈련 과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모두 다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바로 준비된 사람만이 참여입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전 교육, 즉 오리엔테이션, 업무 중의 교육은 부족한 부분, 지식, 기술, 태도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누구냐?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전문가나 직원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훈련의 단계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로 거치게 됩니다. 자, 기본 훈련과 사전 훈련, 그리고 현지 훈련, 피드백, 그리고 기능의 전환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5개의 단계를 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 5개 훈련 단계에 대한 부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사항은 뭐겠냐? 자원봉사의 경험, 지식, 기술 토대의 교육 훈련 방법, 또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성과 동기를 유도하고 스스로 계획하도록 하는 것,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참여, 경험 위주의 분위기에서 진행한다 라고 하는 측면들 우리가 좀 깊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보면은 바로 배치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입니다. 적재라고 하는 뭐냐?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죠. 그리고 적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합한 지위 내지는 직무를 하는 거죠. 현장에서의 문제는 뭐니까? 첫째가 자원봉사자가 부족하고 두 번째가 기관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재적소가 배치되지 않으니까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배치에서 나오느냐? 바로 배치의 문제가 뭐냐? 기관에 대한 평가, 비평들이 있고요. 지역사회의 입지도도 낮고요. 자원봉사자의 심적 고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돼서 바람직한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바로 적재적소의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이죠. 그런 측면 하에서 업무 배치의 고려사항, 즉 교재 199쪽에 보면 첫 번째는 자원봉사 수요기관의 조건으로서는 설립의 취지, 교통수단, 주소나 기존 봉사자의 현황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지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조직에 대한 조건으로서는 주요 활동 내용이 뭐냐, 그리고 구성의 내용, 구성원의 속성과 활동 방법,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의 조성은 희망하는 활동 내용과 그리고 지역과 시간의 한정 여부도 고려해야 되고 자원봉사자의 속성과 의식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업무 배치의 고려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측면 하에서 배치 상담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 바로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의 명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요. 끝으로 자원봉사자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이 배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뒤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지도 감독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도감독. 자원봉사 활동이 자발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개별적 성장 발달을 돕는 거고요. 효과성, 적합성을 인식하며 자원봉사자의 피드백,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재인식 문제점을 예방하는데 바로 평가와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되고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합한 조직활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인파워먼트를 증진하고 정체감을 확립하는 일. 아마 이렇게 되면 변화할 수 있고요.
개발해야 할 점들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과 임무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지도감독이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수혜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봉사 대상자 입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바로 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조직, 즉 거시적으로 실천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조금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천 개입에 대한 초점으로서의 실천의 평가입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임상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휴먼 서비스예요. 그런 측면 하에서 반드시 실천 개입에 초점을 두고 이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뒷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바로 에릭스,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책임성입니다. 그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곧 가시성과 연결이 되고요. 이 가시성에 따라서 서비스가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에 따른 부분이 대두가 되겠죠.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평가가 대두되고요. 자원봉사자들에게서는 그들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통해서 정말 사기가 앙양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평가는요, 대시전, 그리고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유형으로 갈 거냐, 주관자는 누구냐,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정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인정해주자. 어떻게? 그들의 봉사에 대해 보상해줌으로써 훌륭한 일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문화적인 보상입니다. 행사에 초대해주고요. 나중에 올림픽을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회를 통해 평가회를 초대해주고 아니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친목회를 구성해서 참석하는 일도 간행물을 보내주는 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물질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비공식적이 있는데 유니폼을 제공해주고 숙소를 제공해주며 교통편을 제공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것,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정 점수를 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성취지향적이라는 것은 최고와 가장이라고 하는 부분 하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이 최고의 가치를 뒀고 가장 훌륭했다. 바로 성취지향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은 멤버들이 있을 때 함께 한다라는 것.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일을 맞았는데 미역국을 끓여줬고 케이크를 해줬다. 얼마나 사람과의 연결해주는 관계지향적이겠습니까? 권력지향적인 것은 모름지기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점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승진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또 다른 혁명적인 지원인 것이죠. 바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포상이나 지원은 남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해 포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포상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의 보호를 위해서 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 역시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또 다른 지원이고 보상이고 포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우리 사회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품앗이 봉사활동을 활용하고 인정과 보상제를 두었던 것은 바로 인증 신뢰 그리고 상호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끝에 우리가 이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인증관리센터가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수업 마무리 가운데 과제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고요. 예로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통장을 발급한다든지 인센티브 제도를 준다든지 하는 136의 포털 사이트에 또 VMS를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것은 자원봉사 기본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들이고 한 병원의 예를 통해서 보면 자원봉사자 복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료비를 감면해주고 예방접종을 할인해주고 명절 때 선물하는 건 장기근속의 표창, 정기모임에 초대한다는 등 지원 자격으로서는 3개월 이상, 48시간 이상 근속 자원봉사자들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의 인증과 보상제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했던 내용들이 211페이지까지 대한 내용들입니다. 갈등관리라고 하는 제7장은 조금 더 보완해서 대면 수업 때 좀 살펴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14쪽 보시면은 유급 직원들과의 갈등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원봉사 활동하러 갔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을 만났어요. 근데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의 지도에 의거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하고 갈등 관계가 펼쳐진다든지 또는 그 기관의 직원들과 불편함들이 있다. 이럴 때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1, 2, 3, 4, 5 그래갖고 성취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룹니다. 214쪽부터 17쪽까지 좀 살펴보면 요거는 중간고사 때 제가 좀 시험 문제로 낼 테니까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지선다행으로서 시험의 문제로서 한 문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중간고사 문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228쪽 마지막에 보면은 생각해볼 문제, 그래서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이 동영상 수업을 마치면서 그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과제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6번째 보면은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고 활용해봅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7번째 마일리지 제도가 뭐냐, 그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볼 문제 가운데 그 제7장을 마치면서 과제로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